한국 직장인 중위 연봉이 3천만 원대인 나라에서 연봉 협상 한번 제대로 안 하고 10년을 버틴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그 사이 물가는 매년 3에서 4%씩 올랐고 월급의 실질 가치는 조용히 깎여나갔는데 더 무서운 건 이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연봉이 안 올라서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월급을 다르게 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평생 제자리인 건데 이 구조를 깨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평범한 월급으로도 자산을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루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가장 먼저 놓치는 게 있는데 바로 자기 몸값을 스스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코리아가 직장인 9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희망 연봉 인상률은 평균 7.4%인데 실제 협상 후 인상률은 4.6%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매년 복리로 쌓인다는 건데 5년이면 수백만 원이고 10년이면 수천만 원의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연봉 협상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상 매년 돈을 회사에 기부하고 있는 셈인데 이걸 자각하는 순간부터 게임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데 협상을 하려면 감이 아니라 숫자로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올해 회사에 얼마를 벌어다 줬는지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거든요. 이력이 곧 무기가 됩니다.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협상은 끝나는 건데 숫자를 들고 가야 대화가 되고 대화가 돼야 연봉이 움직이는 거죠. 협상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준점을 내가 먼저 잡는 건데 상대방이 숫자를 먼저 꺼내면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데이터와 내 성과를 기반으로 목표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거기서부터 조율을 시작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대가 높다고 하면 그러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돌려서 대화를 이어가면 되는 거고 절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 기본금만 협상한다는 거거든요. 총 보수 패키지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과급 구조를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특정 프로젝트 완료 시 보너스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교육비 지원이나 유연근무도 테이블에 올릴 수 있죠. 기본급 500만 원 올리는 것보다 성과급 구조를 유리하게 바꾸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큰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협상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안 해주면 나갑니다 라는 식의 위협은 최악의 수입니다. 그 순간 관계가 대립으로 바뀌면서 아무리 좋은 조건도 상대가 주고 싶지 않게 되거든요. 대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가치를 기준으로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옵션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가장 강한 포지션이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완벽해지는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다음 단계로 가려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로드맵을 깔아주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더 이상 올려줄 수 없다는 신호가 오면 그때는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이건 도피가 아니라 전략이에요. 자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이직 시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인상률은 평균 11.8%인데 같은 회사에서 받는 인상률의 2배가 넘는 수치거든요. 특히 경력 3년에서 5년 차가 이직으로 연봉을 가장 크게 올리는 시기인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한참을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먼 돈을 지키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쓰는 돈이 같이 올라가면 통장 잔고는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한국 3대 직장인의 평균 저축률이 20에서 25%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력으로 저축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거든요. 돈이 보이면 쓰게 돼 있는데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답은 시스템인데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이체로 쪼개져야 하고 내 손에 닿기 전에 돈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50%는 고정 지출로, 30%는 생활비로, 20%는 저축과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게 설정해 놓으면 의지력이 필요 없어집니다. 제가 직접 해본 방법인데 월급날 아침에 자동이체가 세 군데로 분산되게 걸어놨더니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줄면서 소비가 자연스럽게 조절됐거든요. 시스템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자산을 만드는 건데 저축한 돈을 어디에 넣느냐가 진짜 중요한 갈림길이거든요. 아직도 일반 통장에 0.1에서 0.2%짜리 이자를 받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데 물가 상승률이 3%만 돼도 그 돈은 매년 줄어드는 겁니다.
고금리 예적금이나 ISA 계좌 같은 절세 상품으로 옮기기만 해도 연 4%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건 능력이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걸 자유자금이라고 부르거든요. 핵심은 내 연간 생활비의 3년치를 모아두는 겁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7,200만 원이고 300만 원이면 1억 800만 원이 목표가 되는데 왜 3년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커리어로 전환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있으면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솔직히 우리 모두 직장에서 한 번쯤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순간이 있잖아요. 배우는 것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날이 쌓이면 사람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통장에 3년치 생활비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그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부자가 된다는 건 결국 숫자가 아니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진짜 게임이 바뀌는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저축은 방어이고 공격은 소유입니다. 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사기 시작하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단계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들이 새 차를 사고 브랜드 옷을 살 때 현금 흐름 자산을 모으는 사람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의 선택지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저축의 절반은 안정적인 곳에 넣고 나머지 절반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에 넣는 건데 주식 배당이나 부동산 월세 같은 거거든요. 핵심은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데 처음에는 월 10만 원짜리 배당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이고 이걸 키워나가는 과정인데 요즘 재미있는 흐름이 하나 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사업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걸 서치펀드 모델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를 인수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훨씬 적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면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매출 수십억 원짜리 제조업체를 인수했는데 매도자 금융 방식으로 초기 비용을 최소화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이익으로 인수 비용을 갚아 나가면서 동시에 본인 수입도 확보한 건데 이건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문제거든요. 또 다른 사례는 홈케어 서비스 사업을 대출로 인수한 경우인데 연매출 21억 원에 순이익 3억 원짜리 사업체를 사들여서 원격으로 관리만 한 겁니다. 나는 사업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핵심은 처음부터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작은 현금 흐름부터 만드는 거거든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 소규모 온라인 사업체도 있고 20%만 자기 돈으로 넣고 나머지를 분할 상환하면 첫 해 수익률이 100%를 넘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은 무기이고 그 무기를 제대로 쓰는 사람만이 직장에서도 부자가 되거든요. 연봉 협상으로 수입을 극대화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출을 통제하고 자유자금으로 선택권을 확보한 뒤 현금 흐름 자산으로 소유에 진입하는 것, 이게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진짜 루프인데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 영상을 보고도 나중에 해야지 라고 넘기는 건데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바쁘고 더 지치고 더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하세요. 자동 이체를 설정하든 연봉 협상 자료를 정리하든 매물 사이트를 둘러보든 딱 한 가지만 실행에 옮기면 그게 시작입니다. 허락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월급을 다르게 쓰겠다는 결심, 그게 자산을 바꿀 첫 번째 행동이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짧았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